세계 경제에 빨간불 켜졌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틈에 낀 나라 한국,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은 금리 내리고 유럽은 금리 그대로 두고 일본은 금리 올리고 다들 제각각이에요. 예전엔 아니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G20 모여서 함께 해결했잖아요. 금리 함께 내리고 경기 함께 살리고 완전 팀플 모드였죠. 근데 지금은요, 각자 도생입니다. 내 나라 살리기 바빠서 남 챙길 여유 없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에 불 났는데 각자 자기 집만 지키는 격이에요. 예전엔 같이 불 끄자고 했는데 이젠 내 집부터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할 나라들이 문 닫고 있거든요. 마치 치킨집 하는데 손님들이 다 배달 안 시키는 격이죠. 한국 경제의 70%가 수출이에요. 10개 벌면 7개가 해외에서 번 돈입니다. 근데 그 해외 시장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난주에 뉴질랜드가 갑자기 금리 0.5% 확 내렸습니다. 시장 예상 완전 깼죠. 미국은 0.25% 내렸고 유럽은 그냥 동결했어요. 일본은 오히려 긴축 의지 보였고요. 이게 뭐냐면요. 세계 경제가 더 이상 같은 박자로 안 춤춘다는 겁니다. 누구는 왈츠 추고 누구는 힙합 추고 누구는 트로트 추고 있어요. 완전 난장판이죠. IMF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니까 대비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계 경제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일 뭐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엔 글로벌 협력이란 게 있었어요. 함께 성장하자. 함께 위기 극복하자.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근데 그건 이제 역사책 속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냐?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나라 먼저. 너네는 알아서 해. 환율 봤어요? 1,400원 찍고 요동치잖아요. 작년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갑자기 100원 넘게 뛰었어요. 해외여행 가려고 100만원 환전하면요. 작년엔 769달러 받았는데 지금은 714달러밖에 못 받아요. 55달러가 그냥 증발했습니다. 저녁 한 끼 값이 공중분해된 거죠. 기업들은 더 심각해요. 수출해봐야 환차손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수입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마진은 점점 줄어듭니다.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고요? 바나나 한 송이 7,000원, 계란 한 판만원 넘어가고 라면은 이제 사치품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망 보세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입니다. 1%도 안 돼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수출 증가율 2.1%로 뚝, 건설 투자 8.1% 폭락,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죠?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난리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편의점 사장님들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냐고요?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은 뭐하고, 중국은 뭐하고, 유럽은 왜 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 직결된 문제니까요. 월급, 집값, 물가, 일자리 다 여기서 갈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세 가지 속도로 움직입니다. 미국은 고속 질주, 유럽은 거북이 걸음, 중국은 역주행 중. 완전 카오스예요. 먼저 미국 볼까요? 미국은 지금 혼자 신났어요. 다른 나라들 다 힘든데 얘네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인공지능 AI, 챗GPT 나오고 나서 미국 경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상품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5%인데요. 전체 교역 성장 기여도는 42%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구팀에서 15명 중 1명이 팀 득점에 반을 넣는 격이에요. 완전 사기 캐릭터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1.8%, 유럽 1.2, 일본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2분기 GDP는 3.8%나 증가했어요. 혼자 잘 나가네요. 근데 여기 함정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올린다고 난리 쳤잖아요. 기업들이 미리미리 물건 사놓은 거예요. 선행 구매 효과죠. 마치 세일 전에 미리 사재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성장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합니다. 부풀려진 풍선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유럽 차례. 유럽은 완전 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심각해요. 특히 독일이 문제예요. 유럽의 엔진이라던 독일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8월 산업 생산 4.3% 감소. 2022년 3월 이후 최악입니다. 이유가 뭐냐? 러시아 가스 못 쓰게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래서 미국한테 비싼 LNG 사다 씁니다. 얼마나 비싸냐면요. 유럽 전기요금 메가와트 시당 90달러, 미국은 48달러, 거의 2배 차이 나요. 2019년엔 50% 차이였는데 지금은 88% 차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독일 제조업이 이거 못 버팁니다. 전기 비용이 생산 단가를 잡아먹으니까요. 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기업들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ECB 총재가 경고했어요. 무역 긴장 재현되면 수출, 투자, 소비 다 망한다고요. 유럽은 당분간 완화 정책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살리려면 돈 풀어야 하니까요. 이제 중국 봅시다. 중국은 지금 완전 패닉 모드예요. 부동산 터지고 내수 얼어붙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 아시죠? 완전 버블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3.8% 추가 하락, 시장 안정은 2026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그게 폭락하니까 소비를 안 해요. 돈 꽉 쥐고 있습니다. 8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0.4%.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디플레이션 빠졌다는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다 미국이 관세 폭탄 날리니까 대미 수출이 직격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데 구조적 문제가 너무 깊어서 과거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해요. 정리하면요. 미국은 AI로 혼자 질주 중, 유럽은 에너지 비용에 허덕이며 저성장 늪에 빠졌고 중국은 부동산 폭탄과 내수 부진으로 휘청거립니다. 세계 3대 경제권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마치 같은 밴드인데 각자 다른 곡 연주하는 격이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인데 수출할 나라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물건 팔기 바쁘고 중국은 자기네 시장 지키기 바쁘고 유럽은 살아남기도 벅차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치킨집 하는데 손님들이 다 집에서 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배달 주문도 안 받고요. 그럼 우리 장사 어떻게 해요? 환율은 롤러코스터 타고 수출 기업 경쟁력 떨어지고 수입 물가 폭등하고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세계가 각자 도생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만 여전히 수출 드라이브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거요? 단순한 경기 침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중입니다. 냉전 끝나고 우리가 믿었던 자유무역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지정학이 경제를 지배해요. 미국 실효 관세율 19.5%.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1933년 대공황 이후 최고치예요. 거의 100년 만의 기록입니다. 와, 역사적 순간이네요. 근데 좋은 쪽으로 역사적인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역사적이에요. WTO가 처음엔 낙관적이었어요. 올해 세계 교역량 2.4% 증가한다고요? 야, 괜찮네? 했죠. 근데 내년 전망 보고 다들 멘붕 왔어요. 1.8%에서 0.5%로 폭락, 0.5%, 거의 성장 안 한다는 소리예요. WTO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전망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회복력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올해 좀 괜찮았던 건 기업들이 관세 피하려고 미리미리 사놓은 거고 내년부터는 진짜 지옥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막혀서 타격받고 동남아, 인도, 멕시코는 중국 대신 투자 유치하며 뜨고 있어요.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는 중입니다. 에너지 비용 격차도 심각해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경쟁사보다 88% 비싼 전기 쓰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럽 투자 위축시키고 공장 해외 이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요, 에너지 지배 전략 내세우며 유럽한테 비싼 LNG 팔아먹고 있어요. 미국 내무장관이 한 말 들어보세요. 에너지 풍요로 번영 이루고 우방에 에너지 공급하며 평화 가져온다. 좋게 포장했는데 속내는 이거죠. 러시아 몰아내고 우리가 장사한다. 완전 장사꾼 마인드예요. 중앙은행들도 각자 도생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 세계가 함께 금리 올렸어요. 인플레 잡자고 공조했죠. 근데 지금은요, 미국 완화, 유럽 동결, 일본 긴축, 중국 부양,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인데 지휘자 없이 각자 연주하는 격이에요. 일본은 재미있어요. 일본은행이 이제 막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차기 총리 다카이치는 대표적 금리 인하론자거든요. 정치권에서 브레이크 걸 가능성 높죠. 이런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뭘 의미하냐? 환율 시장 완전 난장판 된다는 겁니다. 금리 격차 예측 못하니까 각국 통화 가치가 롤러코스터, 특히 신흥국들한테 큰 위협이에요. 그리고 그 신흥국 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시 보는 한국 전망, 경제 성장률 0.8%, 수출 증가율 2.1%, 건설 투자 8.1% 폭락. 수치로 보니까 더 끔찍하죠? 수출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데 완전히 꺾였어요.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가계부채는 세계 1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예요. 수출 막히고 내수 얼어붙고 환율 폭등하고
빚은 산더미,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이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여전히 수출 드라이브 외치고 기업들은 해외 시장만 보고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만 느끼고 있어요.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만 90년대 전략 붙들고 있으면 진짜 한국만 당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우울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절망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1997년 IMF 위기 기억나시죠? 그때 다들 말했어요. 한국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금반지 모아 나라 빚 갚고 기업들 구조 조정하며 체질 개선하고 정부 과감한 개혁 단행했죠. 우리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죠.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전 세계가 멘붕 왔는데 한국은 비교적 빨리 회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천재라서? 아니요,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위기 맞습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3가지. 첫째, 내수 경제 강화. 더 이상 수출만 의존하면 안 돼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자국 시장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수 시장 살려야 합니다. 서민 경제 살리고 중소기업 키우고 서비스 산업 육성해야 해요. 둘째, 산업 구조 개편. 90년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전통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AI,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신산업 키워야 해요.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최고잖아요. 여기에 AI 기술 더하면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정부 기업 국민 협력. IMF 때 우리가 해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힘 모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됐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 됐고 BTS, 블랙핑크, 손흥민으로 전 세계 문화 선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 저력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 혁신하고 있고 대기업들 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세계가 각자 도생 시대로 접어들고 보호무역 강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합니다. 근데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진짜 한국만 당합니다. 지금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이대로 옛날 방식 고집하며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길 열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있어요. 정부는 더 과감한 정책 내놓아야 하고 기업은 더 적극적 투자해야 하고 국민은 더 현명하게 소비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폐허에서 나라 일으켰듯이 우리 세대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세계는 분열되고 있지만 위기의 시대엔 똑같은 위기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정확한 정보, 냉철한 분석,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의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IMF도 극복했고 금융위기도 버텼고 코로나도 이겨낸 대한민국,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위기일수록 빛나는 게 우리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지만 희망도 보셨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